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찾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나의 집착도 바라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현재에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했을 때 느낌이 있냐 없냐는 아주 중요해요. 내가 상상을 했을 때 만약에 느낌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 상상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뭔가 내 안에 많은 집착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내 느낌이 정말 살아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느낌이 정말 생생하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머지않아 바로 현실로 일어날 거예요. 내가 상상을 한 것이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머지않아 곧 현실로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상한 것과 느낌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거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상상하면 그 느낌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 자연스럽게. 하나는 느낌이 없지만 느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자연스럽게 상상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느낌이 따라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집중을 계속 해봐도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든지 뭔가 다른 걸 원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느낌을 만들어낸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완전히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으면 느낌이 좀 덜해요.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들 만나러 가라 그러잖아요. 만나봐라.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원하는 집이 있거나 원하는 어떤 뭔가 사업이 있으면 그곳에 가봐라 그러잖아요. 그곳에 현장에 가서 느끼면 그 느낌이 아주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걸 벌써 이룬 사람을 만나면 그 느낌이 확 와닿죠. 그리고 이제 내가 꿈꾸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꿈꾸는 그 모습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SNS가 너무 발달돼 있어서 굳이 만나러 가지 않아도 SNS 상으로, 이미지로,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그거를 생생하게 찾아봐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핵심은 그거를 생생한 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어본 음식을 이제 계속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느낌이 생생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과를 먹어보지 않고 사과를 아무리 묘사하고 상상해도 와닿지 않아요. 사과를 한번 먹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 느낌이라는 게 확 오죠. 그런 것처럼 먹어보고, 가보고, 만나보고, 이미지를 직접 보고,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상화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자기가 포토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편집을 하죠. 숫자를 바꿔놓죠. 혹은 다이어리에 적든지 뭔가 내가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거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모으죠. 그래서 사람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뭔가 돈이 되었든 어떤 집이 되었든 공간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이미지로 생생하게 그 느낌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나의 현실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이 실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자란 게 뭐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쭉 봐왔던 거 이제 부모님이죠. 부모님, 나의 가정환경, 나의 학교, 선생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던 모든 환경들. 내가 자주 봤기 때문에 나의 현실의 무의식 속에 그대로 그게 녹아들어가 있고 현실에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고 자랐냐, 어떻게 보고 들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그 노인들,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많이 신체적으로 많이 이제 건강이 많이 약화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70대, 80대죠.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기 이제 그 펜션 같은 데를 잡아서 여기에 한 며칠 오랫동안 머물 거다. 한두 달 정도 뭐 기간을 준 거죠. 그 기간 동안은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서 여행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어떤 그 주변 환경을 옛날 20, 30년 전의 시대의 배경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뭐 벽지, 포스터, TV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그 노인들의 혈압과 모든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는데 진짜 젊어진 거예요. 그냥 그 생활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규칙을 정했어요. 20년, 30년 전에 그때의 생각을 하고 그때의 말을 하고 나는 그때 나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렇게 미션을 드린 거죠. 그렇게 며칠을 지냈더니 실제로 몸이 회복되고 젊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보느냐, 어떤 걸 듣느냐, 이 정보의 어떤 양과 질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보는지, 어떤 걸 듣는지, 어떤 걸 먹는지, 어떤 향기를 듣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오감과 오감 너머의 육감과 모든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디자인할 수 있어요. 상상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내리끄는 정보들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정보들이 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있겠죠. 내가 원하는 삶이. 그럼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 나의 습관에 대한 힘, 나의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그 습관에 대한 힘, 무의식적인 힘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그 노력들, 이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학원 명상을 하거나 뭔가 그 100번 쓰기 막 적는 걸 하잖아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심상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 해당하죠. 그냥 새로운 걸 계속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 정화가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걸 원하고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내리 끄는 힘, 나에게 그냥 습관처럼 관성처럼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이 작용하는 힘은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흘러가요. 이 힘은.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충돌하냐? 그냥 매일매일 매 순간 선택에 의해서 충돌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생은 이 충돌 싸움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근데 이 심상화하고 100번 쓰기하고 이 긍정적인 작용만 한다고 해서 승리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이 내리끄는 힘을 정화해야 됩니다. 정화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두 가지가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는데 추진력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아니고 속도입니다. 이 말은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는 속도다. 변화는 시간이 아니라 속도다.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되는 게 아니라 속도입니다. 변화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변신하고자 한다면 속도를 내야 돼요. 이 말을 들으면 뇌에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속도라고? 이거 어떻게 속도를 내지? 손바닥 뒤집기 탁 속도. 빠르게 뒤집어야 돼요.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내리끄는 힘은 엄청나게 강할 것이고, 내가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일매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명상을 매일 해야 돼요. 저는 하루에 3번 합니다. 최소. 아침, 점심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그리고 어쩌면 저는 그냥 매 순간 명상 속에 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뭔가 제가 정한 어떤 비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 저도 무의식적인 습관이 있겠죠. 근데 그 무의식적인 습관이 내리 끌려고 할 때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한다는 거는 꿈과 비전이 필요하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는 걸 묻는 겁니다. 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속도를 내려고 하면은 목표와 목적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명확하지 않으니까.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두려워요. 이게 맞나? 내가 전력 투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자기한테 설득이 돼야 돼요. 자기 뇌에서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나에게 뭔가 이건 타당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자기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내기 전에 방향을 조종하는 거예요. 방향을 잘 조종하면 이 조준을 잘 해야 되겠죠. 관역을 잘 봐야 되겠죠. 그런 방향을 잘 조준하려면, 방향성을 잘 잡으려면 결국에는 삶 전체에 대한 통찰이 필요해요. 인생 전반적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할 때 수능이라는 목표 있잖아요. 그런 수준 말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한 그런 목표 말고, 좋은 어떤 결혼을 잘하기 위한 그런 거 말고, 물론 결혼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같은 배우자와 한 평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기적인 어떤 순간순간 그런 거 말고 내 인생 전반적인 방향성이 필요해요. 왜냐면 단기적인 레이스는 그 속도를 단발적으로 낼 수 있지만 내가 0부터 100까지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봐봐요. 이 단기적인 레이스에서 속도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량을 낼 수 있는 것이 한 10, 20이라고 한다면, 내가 인생 전반적인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는 거는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최대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대입 준비나 공부, 그리고 이제 직장을 잘 가기 위해서, 어떤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 단발적인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머지않아 이게 전부인가라는 어떤 의구심을 나에게 또 던져주고, 그것은 또 그 다음 레이스를 뛰기에 힘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 한 번쯤은 인생 전반에 대한 레이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면 할수록 이득이죠. 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되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 너무 막연하죠. 이제 한 60대 정도 되면 남은 인생이 많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막 퇴직도 슬슬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애도 다 키워놨고. 근데 이제 20대다, 30대다, 40대다 이러면 그 뒤에 일, 그리고 인생 전반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번쯤은 할 수 있죠. 한 번쯤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나한테 와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이득이다. 아주 큰 이득이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겠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보통은 주도권을 갖지 않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사니까. 그냥 관성에 따라서 사니까.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직장에 다니고 그냥 어떤 좋은 연봉, 좋은 커리어를 쌓고 승진을 하고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뭐 그 정도. 그리고 애를 낳으면 애 교육에 또 집중하고, 그게 뭐 거의 정해진 루틴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내 인생이 전반적으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그것도 젊은 날에 그거를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을 버는 일이다. 그리고 그 질문이 지금은 되게 막연한 것 같지만 방향을 조준한다 생각하시면 방향이 1도만 틀어져도 어때요? 지금은 방향이 이렇게 보면은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점점점 가면은 이 방향이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조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상은 거의 방향 조준하는 게 거의 8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 전반적인 그림 그릴 수 있을까? 화두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살? 요즘 그래도 많이 살잖아요. 80은 전혀 아닐 것 같고 최소 90, 100, 110, 120 최소 100에서 120은 살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러면 이제 너무 발달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죠. 한마디로 살려놓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120살까지 산다고 보면 전반기 60년, 후반기 60년 똑 반으로 잘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전반기 60년은 이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거죠. 성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시켜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후반 60년은 그거를 완성하는 시기, 나의 자아 실현을 꽃피우고 완성하고 나누는 시기, 베푸는 시기.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을 이렇게 크게 보면요. 아, 뭔가 어떤 조건, 성공, 뭔가 배우자, 어떤 직착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돼요.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내가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왜 주어졌을까? 이렇게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시간들이 주어졌을까 나한테? 100년이라는 시간이? 120년? 육체는 한 60이 지나면 많이 병들고 노화밖에는 남지 않을 거예요. 생로병사, 죽음으로 가죠. 아, 그럼 육체의 끝은 죽음이구나.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방부제를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고대에서는. 아무리 보호를 해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인데 이 육체를 갖고 사는 이유가 뭘까? 아, 결국에는 영혼이구나. 참 나구나.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걸 이름을 이제 영혼이라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감으로는 잘 인식이 안 되고 육감 이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에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 저 사람 생기 있다. 저 사람한테 영혼이 있다. 그러죠. 영혼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 영혼.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거. 그 사람의 아우라, 느낌, 그리고 저 사람의 정신, 저 사람의 뭔가 저 사람의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아, 그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러면 죽을 때 마음은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100살, 120살 되면 육체는 어차피 늙어서 병들어 죽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 네. 느낌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육체가 없어져도 영혼의 그람수는 사라지지 않아요. 물리학에서 나오죠. 에너지는 동일하죠. 에너지 불변의 법칙. 그냥 에너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죽음의 끝에 다다르면 그 에너지 룩수에 맞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왜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사는 동안에도 끼리끼리 만나요. 에너지가 맞는 사람을 끌어당겨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고 만나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에너지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영혼이다. 아, 그러면 우리 마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는 동안, 육체로 가지고 사는 동안, 육체를 끌고 사는 동안 성장시켜서 완성시키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해당되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동물적인 의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이런 거를 못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목적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러한 말과 이러한 정보, 이러한 문화가 지금 현대사회에 많이 없어져서 그렇지, 많이 얘기하지 않고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래요. 아, 영혼이 성장하고 완성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이 영혼이 성장하고 완성한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막연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닦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거를 3가지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아하 하고 자각이 일어나는 거. 원리를 안다는 건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태양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자연의 법칙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며 몸이 아프고 자연스럽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알게 되면 아, 자연의 법칙, 자연스러운 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세포가 무슨 세포인가요?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자연스러운 세포가 아니고 특별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세포예요. 자기중심적인 세포예요. 그래서 병을 만들어요. 조화를 깨트려요. 그래서 왜 어디 직장에 가면 이제 저 사람 암세포 같은 사람이야, 암 같은 존재 막 그러잖아요. 조화를 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연성이 있고 그 자연성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영혼과 신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스르면 이제 인간관계가 깨지고 몸이 아프거나 뭔가 돈을 잃거나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뭔가 치우쳐져 있는지를 알고 내려놓고 자연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면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아하, 이렇게. 그다음 2번째는 수행을 해야 돼요. 수는 닦는다. 행은 행한다. 행한다는 의미는 몸을 가지고 행한다는 의미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리적으로 알았어요. 아, 수승화강,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 따뜻한 상태가
건강한 상태고 조화로운 상태야 라는 거 알았다고 해볼게요. 이 원리를 알았어요? 자각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머리가 굉장히 뜨겁고 배는 차갑네? 아,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프구나. 아,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프구나. 아, 그래서 내가 두통이 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거나 뭔가 행동을 통해서 에너지 변화를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명상도 하고 진동수련도 하고 여러 가지 명상을 이제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몸에서부터 체득을 하는 겁니다. 조화로운 원리를 몸으로 깨닫는 거죠. 아,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점점 느끼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공부는 생활이에요.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뀌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 달라지고, 내가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달라지고, 나를 관리하는 습관이 달라지고, 생활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 원리 공부, 수행 공부, 생활 공부를 통해서 영혼이 성장하고 완성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인생 전반에 나는 영혼이 있고 이 인생에서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왔구나, 나를 닦으려고 왔구나, 수행하려고 왔구나 라는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요. 끈 거에 매여 있다가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게 돼요. 집착이 한번 떨어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상상을 하다 보면 알아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들이 더 빨리 와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는 거는 시야가 이렇게 좁아진 상태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는 거예요. 신봉사 이야기 아시죠? 신봉사가 왜 신봉사예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네, 신청이가 등장하죠? 딸이 신청이잖아요? 신청이 뜻은 마음의 눈을 뜬 사람. 인당수에 빠지죠. 요 인당. 인당 여기거든요. 인당수, 6차크라를 얘기해요. 마음의 눈을 뜬 자는 6차크라 있는 인당수에 합일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청이가 인당수에 빠지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이 삶은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지? 물어가면서 그거를 상상하면서 그거를 액션하는 거죠. 상상할 때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거를 느껴보고 액션하고. 근데 그걸 상상할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 이기적인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상상인지, 이 상상이 정말 나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좋게 하는 상상인지. 당연히 후자이면 좋겠죠. 물론 신성은 선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서, 내 영혼은 뭘 원하지? 근데 영혼은 나 개인의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는 걸까?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나와 어떤, 그래도 나와 주변, 뭐 가족, 그리고 더 넓게는 뭐 조금 더 사회, 이렇게 행복한 걸 원하는 걸까? 같이 행복한 걸 원하는 걸까? 아니, 나만 행복한 걸 원하는 걸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자꾸 하다 보면 그 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순수해져요. 단순해지고 순수해지고 명료해지고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아이들이 웃을 때 되게 밝게 웃잖아요. 순수하게. 심플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혼자 행복한 게 좋아? 모두가 행복한 게 좋아? 당연히 모두가 행복한 게 좋다고 대답할 거예요. 아이들은 오히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그 목표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잘 이루어져요.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잘 이루어져요. 왜? 여러분이 그 양심이 알기 때문에. 내 양심이 알거든요. 그게 너무나 밝고 기쁘고 좋다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그 원하는 것이 약간 편협돼 있고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그게 좀 이렇게 밝고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느낌이 잘 안 와요. 여러분의 영혼 성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밝고 가볍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상상하시면 됩니다.